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갈 때는 색다르게 이름 텔피티에 나고네. 촥! 라샤! 야옹! 어반입니다. 아씨, 술이 아직 덜 깼나? 어제 먹은 술이 아직 덜 깬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이게, 좀 어리버리한데,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랑 이어지는 내용 35살 특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 방에 와가지고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야. 옛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어반님, 33살인데, 남자, 뭐, 이렇게 좀 갈아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어반님, 34살인데, 남자 갈아타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35이 된 거야. 35이 돼가지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어반님, 지금 와서 남자친구 갈아타도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렇게만 들으면 여러분 존나 빡칠 거야, 그지? 야! 35살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가르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노할 거지만, 근데 그분 스토리를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걸로는 그분이 외국인 남자를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외국인 남자를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이 남자의 약간 미적지근한 태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이런 데서 남자가 좀 되게 미온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자녀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뿌리 깊은 그런 불신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건 뭐 한국 자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막상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새끼가 그냥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인 게 문제인데 외국 남자는 한국 남자가 아닌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칼같이 잴 거 다 재고 뭐 이제 결혼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도 당연히 네가 나만큼은 뭐 이게 아니라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네가 이렇게 이걸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녀분이 대학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 뭐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와가지고 어바님 저 이제 35인데 남자친구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정확히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 뭐 갈아타는 건 네 자유 아니냐. 맞잖아. 뭐 남자 여자 만나서 헤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냥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빠구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래도 헤어질 수 있는 게 남녀 관계야. 실제로 외국에선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 야스에 대해서 그 기준치가 더 엄격하거든. 그래가지고 옛날에 마룬5 보컬 애덤 리바인이 샤라포바를 뭐라고 깠어. 죽은 개구리 같다고 겁나 깠잖아, 그치? 당시에 샤라포바가 미성년자였을 건데. 근데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래, 그런 거다 보니까 뭐 헤어질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나름 오래 만났는데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뭔가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한국 남자처럼 자기를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네가 뭐 이 정도 하면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정이 떨어진 상태였던 걸로 그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아마 맞을 거야 이게. 근데 당장 이제 35이라는 나이를 두고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 일단은 갈아탈 수는 있을 건데 그건 네 자유인데 근데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컨디션이 있을 거 아니야, 남자의 컨디션. 그 이상을 만나기는 확률적으로 좀 낮을 거다. 왜? 여자가 33살 때 만났던 남자랑 35때 만났던 남자, 뭐 레벨이 좀 차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에이징 커브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진 않아. 물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 항상. 그래가지고 뭐 조금 더 높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확률적으로는 높지가 않을 거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결국엔 나는 얘기를 했던 게 그거 같아. 뭐, 늘상 말하지만, 35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분기점이 되거든. 굉장히 많은 분기점이 되는데, 근데 항상 이때쯤 되면 여자들이 결혼에 진짜 목을 맵니다. 그때부터 목을 오질나게 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설문조사 봐도 결혼이란 거 필요 없다. 결혼 꼭 해야 된다. 막 2%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 10대 애들한테. 비혼이다 이런데 야, 난 30대 중반 그리고 내 나이 돼가지고도 끝까지 비혼주의를 외치는 여자를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 난 진짜 지금까지. 나 같은 경우는 뭐 강제 비혼남이 된 거긴 한데 근데 나름 재밌게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황에서 잘 지내는 여자들을 본 적이 없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한데 근데 당장 이제 그 35이란 나이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거를 갈아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여자 물론 그 여자 나름대로 나름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근데 단순히 이게
헤어진다고 했을 때 잘 되냐 안 되냐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헤어지면 더 구린 남자를 만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 어제 뭐야, 여자들도 결혼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결혼하냐 할 수 있냐면, 야,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에 비해서 야,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면 남자들은 결혼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남자 입장에선 사실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와가지고 출산이라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뭔가 딩크든 뭐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딩크든 싱크든 애를 안 가진다면 남자 입장에서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도 이 여자에게 결혼이란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제공하려면 내 입장에서도 남자 입장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뭐 내가 대머리야 아니면 뭐 대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내가 평소에 만났던 그 여자 컨디션보다 엄청나게 높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도 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눈에 안 차는 거야.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거. 평균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옛날에 일본 만화에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여자가 젊었을 때 되게 이뻤어. 되게 이쁘고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되니까 어떤 뭐 배 나오고 이상한 아저씨하고 결혼한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야, 너 정말로 행복해?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정신 차려, 우린 이제 30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격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 사회들은 말하는 거는 눈을 언제까지 낮춰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동상이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야, 그냥 혼자 살 준비하라고. 그냥 평생 혼자 살 준비하라고. 그게 빠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5이라는 나이가 진짜 애매해. 근데 왜냐하면 또 이게 막상 또 35 돼가지고 또 헤어지고 남자 만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은근히 착해하고, 나 같은 놈들 겁나 많거든. 나 어떻게 했어. 그런 나이대 여자들 그때 나한테 소개팅 우르르 왔을 때 나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니까. 나중에 또 얘 잠깐 만났다가 얘가 나한테 또 무슨 한을 품을 거지. 난 그래도 겁이 많잖아,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진짜 이게 바뀌려면 여자들도 그렇게 결혼 싫다 하며 그냥 프리섹스 주의로 가야 된다니까. 그냥 야, 만나서 그냥 떡이나 치자, 약간 이렇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나중에 뭐 임신공격으로 하든 뭐든, 뭐 남자도 열심히 방어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왔을 때는 그런 철저한 그런 가부장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항상 이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대한민국이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튼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내 대답은 항상 똑같아. 35대면, 아니,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의 컨디션은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을 한번 건드리고 따먹는 애들 만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하던가. 괜히 엄한 애한테 이게 매도가 넘기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남자들도 그 나이대가 되면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있단 말이야. 남자들도 나도 이렇게 연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을 알아볼 것 같긴 해. 왜? 일단은 그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연애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요. 35이 되면, 그래, 여러분들이 저 혼자서 살아갈 때야. 내가 늘상 말한 대로 여자들도 굉장히 단단해져야 할 때고, 그럼 또 적당히 그냥 자유연애하고 지내. 편하게. 다만 그 출산의 리스크가 여러분들은 35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그것까지 묵인해 줄 남자를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양심 없는 느낌이 있어. 건강할 때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을 거면 건강할 때 낳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제 주변에 말했잖아요. 자폐아만 2명이 있었어요, 진짜. 자폐아만 2명인데 얼마 전에 발달장애도 1명 추가됐단 말이야. 존나 힘듭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진 시기에 이제 내가 네 애를 낳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홀리 마더 버킹 쉣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회랑 이런 것들이 진작에 말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말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이제 자유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항상 말하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아놓고 망쳐놓은 건 내가 아니라고, 알았지?
그래가지고 좀 주어진 현실을 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강조하지만 35이 되면 혼자서 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평생 혼자 산다는 거 아니야. 이 35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결혼할 확률이 높은 거는 그래도 혼자서 남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강인한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이가 차면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근데 참 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여자가 갈아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라고 안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라는 거 뭔가 능숙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뜨거워지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돌이 또 오려고 하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온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잡았다 요놈 이래가지고 우리 복돌이 뱃살이나 뿌잉뿌잉 만지고 뿌잉뿌잉 만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